안녕하십니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유튜브 채널 대소내 진행을 맡게 된 전남대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정보홍보 이사님인 원광의대 서검석 교수님과 대한장년구학회 IBD 연구회 간사로 계시는 가톨릭의대 나수영 교수님을 모시고 대장내시경 검사가 예약되었어요 라는 주제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원광의대 서검석입니다. 저는 나수영입니다. 가톨릭의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장내시경을 하러 온 환자가 어떤 준비를 하는지 두 분 교수님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대장내시경을 하게 되면 미리 좀 식단을 좀 조절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할지 환자분들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식단을 조절한다는 것은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또는 먹지 말아야 되는지 또 언제부터 실행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환자분께 3일 또는 이틀 전부터 죽 위주로 식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검사 하루 전에는 가급적이면은 장 정결에 방해가 되는 음식들, 예를 들어서 식이섬유가 너무 많은 음식이라든지 씨 있는 그런 과일이라든지 해조류라든지 이런 음식은 조금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검석 교수님께서 거의 다 정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특히 우리 대장내시경 의사들이 많이 신경 쓰는 건 바로 씨 있는 과일들. 네, 씨 있는 과일을 먹으면 검사할 때 정말 힘듭니다. 그게 꼭 정말 피해야 될 음식인 것 같습니다. 저도 환자가 식단 조절을 안 해서 씨앗, 특히 이제 포도씨 같은 경우가 관찰돼서 내시경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됐던 경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장 정결제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물약도 있고 알약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장 정결제가 있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시나요? 우선은 이제 환자분들이 그 마시는 물약인지 아니면 알약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마시는 물약 같은 경우는 이제 4리터짜리 굉장히 큰 용량이 마시는 데서 굉장히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용량도 많이 줄었고 약간의 좀 오심이라든지 구토 증상을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또 알약을 또 복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환자분께 어떠한 약을 선호를 하는지 먼저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대장내시경 할 때 사용을 하였던 장 정결제가 과연 좋았는지 아니면 굉장히 드시는데 힘들었는지 어느 정도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환자분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나 교수님은 혹시 장 정결제를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알약이 복용하기는 훨씬 편하기는 한데 다만 이게 아주 고령이라든가 만성 신부전이나 심혈관 질환 또는 간 부전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장 정결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변비가 이전에 심했던 분들이죠. 이 변비가 심했던 분들은 장 정결이 조금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약보다는 물약으로 드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처음 개발된 약이 4리터인데 그게 요즘에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서는 안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분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이런 물약이 굉장히 유효하고 안정성 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 정결약제 이 복용 시간에 대해서도 환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시경이 오전에 있는 경우가 있고 오후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가 있을 때 교수님께서는 환자분들께 어떻게 그 장 정결약을 복용하도록 지시를 하시나요? 오전 내시경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검사 전날에 복용량의 반절을 복용을 하고요. 다음날 이른 아침에 남아있는 장 정결약의 반절을 복용하게 되겠습니다. 직장인들이라든지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대장내시경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오후 내시경을 선호하는데요. 검사하기 6시간 전부터 약제를 복용을 해서 검사하기 3시간 전에 장 정결을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수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대장내시경은 젊고 건강한 분들뿐만이 아니라 연세도 많으시고 또 여러 내과적인 질환을 가지신 분들 또는 식욕과적인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고령인 경우에 입원을 해서 장 정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원을 해서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 정결을 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장 정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약제를 모두 다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때에 따라서는 그 맛이 좋지 않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다 드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약제를 가지고 소화기 센터로 오셔가지고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고 수액을 맞으면서 남아있는 장청결액을 마시면 검사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환자나 보호자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거 하나만 더 짚어드리자면 이제 뭐 내시경을 오전에 할 수도 있고 오후에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오후에는 검사 당일 복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을 너무 빨리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 많은 분들은 빨리 준비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검사 시간 전 한 2시간 정도 전까지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검사하기 전에 6시간 전에 뭐 다 마셔버렸다. 다시 장이 지저분해져 가지고 검사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이라는 거는 복용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맞춰서 적절한 타임에 맞춰 복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평소에 이제 만성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 인슐린은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이번에는 한번 나 교수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교수님 어떻게 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당뇨가 왜 중요하냐면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면 금식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저혈당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 가지만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린다면 인슐린을 맞고 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중에 인슐린도 지속형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이 밤에 맞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침에 맞는 분도 계세요. 만약에 밤에 지속형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밤에 평소 용량의 절반만 맞으시면 딱 적절할 것 같고요. 아침에 지속형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일단 검사를 진행할 때까지는 맞지 마시고 검사를 마치고 나서 첫 식사를 할 때 그때 평소 용량의 절반 정도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속효성 인슐린이라고 해서 몇 끼마다 맞는 거는 검사 다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기 직전에 맞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먹는 당뇨약도 있죠. 먹는 당뇨약도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약도 있고 몇 끼마다 복용하는 약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루 한 번 복용하는 약은 평소 용량의 절반 정도만 드시면 적절할 것 같고 하루 3끼 복용하는 당뇨약이라고 한다면 검사 다 마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첫 식사를 하실 때 그때 복용하시면은 걱정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 교수님께 한번 바톤을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항인데요.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들, 약제들도 많고 한데 이런 약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서 교수님 정답을 좀 알려주시죠. 대장 내시경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진단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치료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장에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에 즉각적으로 용종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환자분들이 이러한 항혈소 환자는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떠한 치료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장정결핵 설명을 할 때 꼭 저희가 체크해야 할 것이 환자분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제, 항응고제, 항혈소 환자를 확인을 해야 하고요. 이런 약제가 있는 경우에 환자분이 아주 안정적이고 이런 약제를 수일간 중단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결정을 할 때는 소화기내과 의사선생님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약제를 모두 다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은 일부만 중단할 것인지 그 질환을 치료하는 선생님하고도 한 번 정도는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하면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고혈압 약제는 저희가 마지막 정결핵을 복용하고 나서 소량의 물하고 복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좀 특수한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라든지 네네. 아니면 이제 복막투석을 하는 네네. 환자들 굉장히 좀 그 대장 내시경을 받기가 조금 두려워할 것 같은데 혹시 나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환자분들은? 네, 김도영 교수님 정말 중요한 질문만 콕콕 찍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시경 검사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혹시라도 내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성 폐쇄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흔히들 이 흡입기를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텐데 꼭 내시경실에 가져오셔가지고 검사 직전에도 한 번쯤 더 흡입을 하신 다음에 검사를 시행하시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고요.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복막 투석하시는 분들은 복막염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지만 조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막 투석하시는 분들은 꼭 검사 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항생제 주사를 맞고서 검사를 시행하는 게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수님들 덕분에 그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쏙쏙들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장 용종 및 대장암의 발생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환자에게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장 정결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순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요. 대장 내시경에 있어서만큼은 장정결이 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정결이 반이다라는 말 정말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대손의 대장 내시경 검사가 예약되었어요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